네,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페어십의 공정투자입니다. 모든 투자 전문가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을 이루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해당 영상은 페어십 모바일 앱에 올라온 추천주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요. 직접 추천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화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전망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들에게 납품하는 제작사는 어떤 영화관이든 아니면 OTT 플랫폼이든 어떤 정규 방송 뭐 이런 거든 사실 어디에 납품해도 상관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값싸게 여러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이런 OTT 시장의 성장함과 함께 이들도 동시에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OTT 시장이 글로벌하게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여러 회사들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 보시는 게 월봉 차트인데요. 2017년 말에 상장해서 상장 직후부터 쭉 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체기 이게 하락세를 한참 보이다가 정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사실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때 모든 주식들이 다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얘는 안 꼬꾸라졌거든. 그죠? 여기 보시면 알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많았어요. 아,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때 이제 다 올라가는데 엄청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했는데 사실 안 올라갔죠. 네, 그래서 현재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행복 회로를 제가 이제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CJ ENM의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얘가 뭐 잘 성장하고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당장 3분의 2가 되어 보이시나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얘네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미리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액, 네, 엄청나게 잘 늘어나고 있죠. 네, 얘네들은 2.5배, 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2.5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제일 잘하는 거, 드라마, 영화 제작하는 거, 그거의 비중을 또 찬찬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레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 10%, 부채 비율 30%. 요게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1년에도 안전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볼게요. 투자 쪽에서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난 모습을 보고 혹시 이게 허점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ROE도 네, 조금 주춤을 했지만 1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죠. 뭐 좋은 거죠. 그리고 EPS도 1,500원대. 네, 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 구조도 굉장히 건전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적은 딱딱딱딱 잘 맞추고 있고 이 잘 맞추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어. 예, 그쵸?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제 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뭐 내려가려면 이제 예측한 걸 못 맞추면 이제 바로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예측한 거 이상으로 뭔가 어떤 특별한 결과를 냈을 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넷플릭스와 일단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K-팝에 이어서 이제 K-드라마가 이제 점점 강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도 나름대로 이제 콘텐츠에 엄청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 내용을 이제 공시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3년간 21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 이상 네, 이상 콘텐츠 방영권.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넷플릭스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런 좋은 계약을 따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기대할 만한 작품이 스위트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웹툰 실사화에서 만약에 얘네가 성공한다면 웹툰 실사화 성공한 영화 1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인수해서 이제 영화에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영화가 잘 돼.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비락이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무비락에서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했죠. 네, 그거 보고 네, 자취방에서 이불 막 네, 입속에 넣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얘네들 이거 말고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우아한 거짓말, 청년경찰, 증인, 유열의 음악 앨범 이거 다 예, 인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무비락 지분을 인수한 게 참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에는 뭐 영화 뭐 컨텐츠 업계에서 뭐 다들 하는 얘기죠. 한한령이 지금 걸려 있고 얼마 전에 이제 BTS 발언으로도 막 네, 지금 막 안 좋은데 이제 이것만 풀리면 네, 중국 시장은 정말 인구가 이게 괜히 그 인구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시장이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영업이익만 500억 원이 늘어날 거래. 네, 그러니까 요거 되면 참 네,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호텔 델루나인데요. 얘네가 예, 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따냈어요. 지금 예, 탑건이랑 미션 임파서블,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 만든 이게 헐리우드에서도 계열 5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요거 만든 제작사랑 지금 예, 콜라보를 하네요. 네, 호텔 델루나를 이제 리메이크 한다는 내용인데 제작비 5대5, 수익 5대5 뭐 요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인들의 그런 문화와 감성에 얼마나 잘 젖어들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지는 아직 미지수죠. 근데 미지수인 만큼 이제 이게 잘 됐을 때는 굉장히 네, 어닝 서프라이즈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종목 자체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때 네, 타격을 안 받았는데 지금 또 안 올라. 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하고 있는 종목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가 맞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CJ ENM 같은 기업이랑 좀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성적 안 오르는 거 아니다. 네,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까지도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예측이 돼서 지금 고평가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려면 네,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호텔 델루나 뭐 스위트홈 한한령 네,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조금이라도 그 성적에 못 맞춘다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또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이 콘텐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영화 관 관련주에 넣어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가 영화 관, 나머지 50%는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작에 초점을 두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이 콘텐트리라는 회사 자체는 영화관에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을 한번 보실게요.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기울어졌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뭐 좀 더 힘을 입은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기획을 한 건지 어찌됐든 회사 자체는 방송을 좀 더 늘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영업이익률이랑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00%에서 뭐 160% 안팎이니까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줄어드는 거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OE도 비슷합니다. 2020년에 이렇게 내려간 거, 요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고, 요 위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EPS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많아졌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빚을 많이 졌거나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좀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 콘텐츠리의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는요, 스카이캐슬을 비롯해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부부의 세계. 야,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부부의 세계 이게 인기가 엄청났는데 요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 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명심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편이면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한 편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군대물 DP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성공하면 어떤 웹툰 실사화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DP 같은 경우는 뭐 헌병이 무슨 뭐 스마트폰도 아닌 픽처폰으로 막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런 군대물이라고 해요. 군대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렇게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태극기 휘날리며를 다음으로 이제 좀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강화라는 이제 드라마래요. 근데 이게 내년에 이제 촬영이 들어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스카이캐슬에서 유명해진 김혜연 배우님,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출연하신 정혜인 배우님, 그리고 블랙핑크, 네,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핑크의 지수님, 요 세 분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실적이 항상 요 흥행 성적이 항상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흥행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J 콘텐츠리 종목을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J 콘텐츠리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매출 품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관, 하나는 영화 제작,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영화관의 실적이 계속 부진했죠. 메가박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에서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듯이 CGV랑 롯데시네마 이런 거에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최저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요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뭐 조금이긴 하지만 이걸 확대시켜 보시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실적 면으로 넘어갔을 때 스카이캐슬, 뭐 부부의 세계는 뭐 30%가 넘었죠. 그래서 그 시청률이,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이제 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네는 좀 저력이 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저력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을 이제 갈아치우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번에 현금 확보를 했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서 좀 피버팅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내부자 정보는 내부자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맞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IHQ를 리뷰할게요. 여기는 일단 공시에서 품목별 매출 뭐 이런 게 안 나와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준비를 했죠. 여기서 이제 일단 주목할 만한 게 요거거든요. 네. 자그마치 720억 원의 적자.
네, 요거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구조 때문인가 하고 부채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건전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시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엔터 사업 부분의 장부 금액의 손상이 예상됨에 따라 손상 차손을 인식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서 순이익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요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요걸 쉽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저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 플랜이 이거니까 괜찮겠다. 저 회사도 인수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인수하고 나서 회사 가치를 얼마로, 뭐 얘네 가치를 얼마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놓고 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사놓고 보니까 별거 없어서 이거를 뭐 매각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났고 그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평가했던 그런 가치에 비해서 워낙 아래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차익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각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팔기 전까지도 이제 자기네가 잘 샀다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많은 그 밑밥을 깔았는데요. 사업 보고서에 이제 콘텐츠가 대세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BTS,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콘텐츠 쪽으로 성장할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지분 30%의 이제 VTGMP라는 회사에 매각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전자상거래까지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얘네가 이제 유명해진 게 BTS 향수 그거 팔아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국내 5위죠.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이제 얘네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구미가 당기는 거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 키우는 어떤 가수나 연기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요 향수를 쓰는 모습을 어떤 브랜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각에 대한 풍문이죠. 네, 얘네가 공시까지 했더라고. 요 풍문에 대해서 자기네가 정리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요 풍문은 일정 부분 맞긴 한데 일단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내에 재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이제 2월 19일인 거죠. 네, 요 날짜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딜라이브가 그래서 도대체 뭘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최대 주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대 주주한테 자기네 집은 34% 이상으로 좀 판다는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한테 매각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한테 매각을 하든 이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날짜 있죠? 거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이제 빠르게 초단타로 대응하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회사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네가 명실상부 제작사니까 제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19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해에만 10편을 제작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촬영에 들어간 게 시크릿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그 10편이 다 개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편은 좀 뻥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에서 20% 내외니까 뭐 이건 뭐 엄청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떨궈낼 걸 떨궈내는 중 또는 떨궈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떨궈낸 만큼 외형이 줄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큰 게 사실이고 이 월봉으로 보셨을 때 이 주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필기구로 시작을 했었던 회사죠. 그러다가 베니건스 등 외식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영화에 조금 집중을 하고 19년도에는 졸스라는 뷰티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이제 성적을 좀 견인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네,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죠. 네, 18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억까지 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90억이 실제로 넘었죠. 네,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좀 재무 상태가 좀 절망적이다 보니까 4년 연속 또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 종목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뭐 중간에 그 기생충 때문에 한번 뜨긴 했는데, 네,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사실 영업 손실이 난다면 상장 폐지 수순을 이제 밟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제작을 꽤 잘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방자전, 불안당 이런 흥행작들도 꽤 내놓은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얘네들은 영화 투자도 하는데 투자 중에 가장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생충.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밀정도 뭐 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게 잘한 거. 네. 이상하게 잘한 게 모더나. 네.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나스닥에 있는 모더나 주식을 2만 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이제 모더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효과도 보고 있는데요. 이거랑 또 잘한 거 있죠? K뷰티 플랫폼 졸스. 네. 아까 전에 재무제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얘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을 견인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른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인데요. 지금까지의 이 저조한 영업실적,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을 반영한 듯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생충이나 바른손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의 스파이크는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기적인 매수를 하셔서 좀 재미를 보셨다면 다행이고요. 장기적인 매매를 좀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제 잘난 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K 뷰티 졸스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을 믿고 지금 들어가겠다? 요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연도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번 연도에 이 졸스가 결국에 잘 했어. 그래가지고 영업 흑자가 났어. 이러면 이제 요거 하나를 보고 이 회사에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손 ENA입니다. 바른손 ENA는 게임 외로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죠. 근데 2018년, 2019년에 영화를 좀 제작한 적이 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아직은 개봉작도 없고 게임에서도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손 ENA는 바른손 요 회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름도 비슷하고 최근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연속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관리 지정 요건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죠?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또 요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요게 올해 끝날 때까지도 마이너스라면 그러면 얘네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있고요. 얘네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는 기생충을 제작했고요. 기생충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VR 아시죠? VR로 어떤 4D 효과까지 누리는 기적을 만나다라는 작품의 이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360도로 볼 수 있고 바람, 향기 뭐 이런 것도 맡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VR 시장을 선점하려고 이렇게 좀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바른손 ENA에서 게임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아스텔리아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7년도에 한참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제 MMORPG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내놓은 게임인데 요게 이제 조금 혹평을 받았던 이유가 게임이 좀 렉이 걸렸죠. 네. 게임이 좀 렉이 걸렸고 우리 게이머들은 알고 있는 용어, 네, 현질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러니까 현금을 내야만 어떤 좋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너무 많이 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좀 혹평을 받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넥슨에서 이제 1월에 퍼블리싱 종료
2016년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안 좋은 역사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바른손 ENA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본 그래프 아닌가요? 바른손 그래프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기생충 때 한번 이제 팍 올라가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영업이익의 확보, 신규 성장 동력 뭐 이런 거 확실히 다지지 않는다면 이제 아주 위험해 보이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무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키이스트입니다. BTS 관련주로도 유명한 종목이죠. 키이스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전에는 BTS의 일본 소속사 역할을 키이스트의 자회사가 맡아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주로서의 가치가 이제 상당했지만 지금은 팬클럽 매니지먼트로 좀 전락하면서 가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해외 엔터 사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송 부분에서 판권을 수출하고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시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2018년, 19년에 좀 큰 적자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20년에 지금 반기까지 여기까지는 다행히도 흑자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업이익률 또한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근데 부채 비율은 총 자산의 뭐 40%, 60% 내외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9년에는 3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을 발행하면서 주식으로서 전환 가능한 그런 빚을 졌습니다. 요 빚이 이자율이 0%였어요. 그리고 행사가액이 2,841원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5분의 1 가격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자율까지도 0%.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좀 역사를 좀 볼게요. 일단 콘텐츠 K라는 엔터테인먼트 외에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더 우주라는 화장품 회사를 33% 인수를 했고요. 국무총리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으로서 매출 비중을 딱히 늘리지 않았죠.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그리고 심지어 사업보고서, 요즘 사업보고서에는 언급조차 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콘텐츠 Y라는 회사까지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확장한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콘텐츠 K라는 회사 흡수 합병하고 조금 더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 K라는 자회사는 19년에 흡수 합병하고 조금 더 드라마 제작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건교사 아는 형, 요거 혹시 보셨나요? 요거 판타지에서 뭐 젤리 이렇게 때리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림 색채가 색다르고 좀 신선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키이스트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18년도부터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지를 못했죠.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현 주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회사의 또 동향을 지켜봤을 때 올해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한다면 사업을 좀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무게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을 높여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CNC입니다. SMCNC는 SM엔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업, 매니지먼트, 콘텐츠 뭐 이런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부터 광고업의 매출액이 갑자기 엄청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죠. 이때 단기간에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을 보면 신규로 어떤 회사를 샀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광고 대행 사업인 MNC 부분을 SK 플래닛에서부터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19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면서 광고주들이 돈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채 비율이 아까 보셨던 그 10%, 30%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200%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더 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ROE와 EPS,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런 거를 보면은 회사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장을 하는 건가, 이게 하락하는 건 아닌가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성장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는 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SMCNC는 광고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연아 씨의 보이는 컬러링, 유재석 씨의 내내치킨, 11번가 등 다양하게 광고를 진행을 하고요. 그 밖에 강호동 씨를 비롯해서 매니지먼트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상 제작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줍쇼, 인생술집, 동상이모, mem친 이런 것들 다 유명한 프로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장 유명한 프로 아는 형님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능도 제작을 하니까 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드라마 디데이, 미스 코리아, 뮤지컬, 언더하이츠 등 제작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작품성과 흥행면에서 모두 인정받는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타사에 비해서 넷플릭스 활용도가 좀 적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SMCNC의 주봉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급락 이후에 주가를 조금 회복은 하는 듯 보이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향후 회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 계단식으로 상승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세 동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말만 했는데, 요거 제대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한번 연락해 보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를 이루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